예, 금요일 뉴스탑10은요. 1위와 3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이 계엄 사태 전말 수사 속보부터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4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조금 전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그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실 겁니까? 햄버거집에서 노 전 사령관이랑 어떤 지시 받으셨는지 어떤 내용 논의하셨나요? 선건이 직원 납치 계획하셨습니까? 제2수사단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책임 통화하십니까? 일단 투스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금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니 왜 방첩사도 아니고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사령부가 왜 계엄을 주도했는지 이것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려면요. 이 계엄 사태 핵심 인물 설계자 이 노상원 전 사령관부터 만나봐야 됩니다. 6년 전에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에 어떤 행보를 했는지부터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일단 그 전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지하에 있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운영했다는 철학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 얘기, 아니 계엄의 설계자가 불명예 전역 이후에 무속인과 동업을 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회자가 좀 됐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매일매일 뉴스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 군의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사령관들이 다 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게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뉴스 중에서 정말 이 뉴스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노상원 지금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정말 군내에서요 정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또 이 당시 대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직접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 기수였거든요. 예. 정말 군내 최고 엘리트였는데 문제는 이제 저 승승장구를 하다가 결국 성추문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옷을 벗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행적을 보면 지금 이제 본인이 직접 어떤 이렇게 뭐 점을 보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여성분하고 이제 같이 동업을 한 것 같아요. 예. 동업을 해서 이제 저걸 운영을 했고 아마 이게 생계의 수단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어쩌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서부터 한 1km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당시에 계엄 모의가 이루어졌던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동안 뭐 보면 지금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꽤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이 관련된 분들이 지금 뭐 건진이나 뭐 천공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계엄에서도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뭐 그쪽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설계자였다라는 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현역 시절에도 꽤 사주 같은 거를 아마 많이 봤다고 그래요. 뭐 거기에 굉장히 공부를 좀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노상원 지금 정보사령관이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에 수석 입학을 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군사관리관을 지냈다. 육군사관학교 41기 김용현 전 장관의 3년 후배고 정보사령관 정보 파트에서 승승장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일단 6년 전에 성추행 그리고 불명예 전역하고 군복을 벗은 이후에는 이제 무속인과 동업을 하면서 지금 해당 주소는 점집, 본인의 주소는 점집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박성훈 비서관님, 그 이웃 주민들의 증언과 여기를 봤을 때 여자 보살의 심부름과 운전을 도맡았고 기도원 같은데 구타러 갈 때 직접 운전을 해줬다. 이건 이제 이웃들의 증언이니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군복을 벗고 어쨌든 명예롭게 전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고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러면서 무속인과 동업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엄 사태 설거지가 된 게 선뜻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일단 뉴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뭐 이웃들의 증언이 또 여러 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애초에 이 노 전 사령관 자체를 뭐 심부름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보살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동업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저기서 어떤 역술인의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운영한 건지 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 계엄 정황을 밝혀가는 단계 가운데 굉장히
비선에서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거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도 사실은 한 차례 외에 계엄 당일에도 한 번 더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특수단 수사에 따르면 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서 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상 어떤 본인의 인맥을 활용해서 이 계엄 사태를 기획하는 것 그리고 계엄 사태를 기획하면서 군인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 군에서 쌓았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군인들을 가담시킨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할 수 없지만 민간인이 이 엄청난 계엄 사태의 핵심에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보면은 저 위에 그 안산시 그 모범 무속인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저거는 뭐 최근에 붙여진 거 아니고 꽤 오래됐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 논란도 있고 계엄 사태의 설계자로 지목되니까 저 스티커는 좀 떼어져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현관 옆에는 저렇게 술과 북어 등 뭐 이제 여러 그 해당 무속인이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뭐 소품 같은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게 뭐 점집, 무속 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그렇지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이진우 의원님.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의 거주지, 그러니까 이 점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그 문제에 그 햄버거집 계엄 모의 정황이 있었던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얼마나 이 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점집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직접 운영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상당히 일을 하면서 예. 무속인을 도와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사령관들이 노상원 씨가 거주하는 곳 가까이 근처에 와서 그러게요. 대령들 되면 지휘관 연관급들은 얼마나 높은 지휘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근처에 와서 노상원 전 사령관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민간인 신분이지만 비록 6년 전에 전역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일단은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처로 이제 뭐 2차례나 불렀다는 건데 햄버거 가게로 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뭐 경찰도 CCTV를 가져갔다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앞서 지작하자마자 만나봤던 이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저희 몇 번 만나봤었지만 문상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을 전직 정보사령관을 잘 모른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1년 근무했습니다.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부분을 두고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는데 아까도 만나봤다시피 지금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고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본인 점집에서 불과 15분 거리인 그 햄버거 집으로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하나회 척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국내의 최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당시에 해체가 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국내에 이런 어떤 하나회 같은 이런 비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뭐 알자회라든지 뭐 이런 뭐 몇 군데 어떤 그런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로 국방 분야에 대한 어떤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사실상 김용현 라인이 지금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삼성 장군으로 이제 예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이유로 윤 대통령에 굉장히 가깝게 가면서 결국은 이 경호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이종섭 장관이나 신원식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했는데 실세는 김용현이다. 그래서 김용현한테 잘 보여야 승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돌았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김영현 장관이 사실은 본인이 국방부 장관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예. 또 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김영현 라인이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앙고 출신들이 요직에 가는 거,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등, 그리고 이제 함께 근무했던 바로 이 노 전 사령관 같은 사람이 이제 실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예. 기회를 잡고, 그리고 이 예비역이 사실 군이라는 게 이 승진에 굉장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별을 달 것이냐 못 달 것이냐, 거기에 결정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예비역이 실제 현역들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휘하고 관장했던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일 날 모임과 3일 날 모임의 참석자들은 다르다고 그러면 예. 그러면 본인이 광범위하게 사실은 이 계엄 사태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고, 또 이 현역들은 당연히 예비역이 하는데 지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본인들도 다 승진을 앞두고, 근데 한마디씩 다 해요. 다음에 뭐 사령관 가야지, 다음에 뭐 여단장 해야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승진을 미끼로 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계엄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리드를 한 게 아닌가. 바로 여기에는 뒷배는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이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화면 바로 직전까지 현직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전 사령관 투스타가 지금 영장 실심사를 받으러 도착하는 모습. 예.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 햄버거집 회동에 대해서 워낙 그 여러 말들이 많고 뭐 패러디까지 나왔었는데, 아니 이를 대낮에 이렇게 사람 많은 그 밝은 곳에서 어떻게 계엄을 모의했을까?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계엄 당일에도 또 다른 인물들과 함께 본인의 가까운 지역으로 불러서 햄버거 회동을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아까 이현정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노상원 전 사령관은요, 정보 개통에서 꽤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여러 공작에 좀 능해서요, 후배들에게 진급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계엄 사태에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을 대비해 신설한 정보사령부의 불법적인 수사단을 공개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HID와 신문단 현역 군인과 오비를, 또한 김 전 헌병대령은 조사본부 현역 군인과 오비를 각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비역인 노상원과 김은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군내 정보 정예 요원인 HID와 헌병 수십 명의 현역 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임무와 계획이 있었는지, 전역한 오비와는 어떤 공조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글쎄, 이거를 뭐 공작 기술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설득의 뭐 언변 뭐 여러 가지 표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부 보도를 활용해서 한번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의 설계자가 됐고 주요 부대 후배 지휘관들을 어떻게 끌어들였는지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장관님이 너 국방부 TF 임무 맡기로 해.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 너 전역 몇 년 남았냐? 다음엔 네가 여단장 해라.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진급을 빌미로 이렇게 해서 계엄판을 좀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진급을 빌미로 한 건데, 군인들에게는 진급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본인에 있어서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특히 또 대령들 입장에서는요, 대령으로 전역을 하느냐 아니면 별을 달고 전역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역할이 사회적으로 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사실은. 정보사 대령 2명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네가 하고 그다음에 네가 해라. 여단장이 되면 이제 원스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령들을 회유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거기에 넘어간 대령들 잘못이지만 노상훈이라는 사람은 이미 전역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죠. 아무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얘기했다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뒷배가 확실히 대준 거다. 그리고 정보사 대령들도 그게 확실하지 않았다면 저 말을 들었겠습니까? 어떤 뭐 방법이든 이유든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끈이 다 있고 강력하게 연합돼 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대령들도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랬다고 해요. 노상원 말이 내 말이다. 그렇게 힘을 실어줬고,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판을 짰다. 그러니까요. 대령들 입장에서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만약에 계엄에 참여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불명예로 전역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뛰어든다고 하는 건 김용현과 노상원 두 사람의 결합이 확실하다는 증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을 등에 업고서 온갖 핵책을 해서 이번 계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윗선이라는 게 그 밑에 사람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게 돈과 인사잖아요. 인사권 뭐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그 대령에게도 다음엔 네가 여단장 해라,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과거에 얼마나 정보사에서 많은 잔뼈가 굵었던 정보계 통해서 능력을 보였던 투스타든 어쨌든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 계엄 사태를 바라보면 충격이 클 텐데,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수사당국이 움직인 사람 중에 또 한 명의 민간인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막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수처가 김용현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민간인 양모 씨를 어제 소환했어요.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이 됐다. 이 민간인 양모 씨가. 계엄 당일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조사했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날 3일 새벽이니까 이게 계엄 직전 그날 당일 밤 하루 전 이제 새벽이겠죠. 김용현 전 장관과 국방장관 관저에서 만났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비서관이가 집사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자수 직전에 집사에게 휴대전화를 김용현 전 장관이 맡겼다. 근데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계엄 사태에 왜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 계엄이라는 사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걸 알 위치에 있지 않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들이 지금 계속 개입된 것 같습니다. 이 양 씨라는 사람은요. 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대장 시절에 통신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와서 꾸준히 있다가 경호처장 할 때도 경호처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도 또 국방부 이 공간에 예. 같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별도의 차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인지 아마 운전병이나 여기가 아마 이 직접 차를 운전할 때,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경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마 별도로 이 양 씨가 어떤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국방부 이 공간으로 이제 그런 걸 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국방부 장관의 공식 이 차는 이 기록들이 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남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운영했다 뭐 등등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운영한 거는 그런 기록이 안 남잖아요. 예. 근데 이번 계엄 사태 때 보면 핵심적인 계엄 사태 인물들을 이 양 씨라는 사람이 차를 태워서 장관의 공간으로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나가는 예.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특히 이 사건이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한 이후에 김용현 장관의 전화기를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아마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소환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제출한 저 핸드폰은 완전히 깡통폰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전혀 뭐 기록이 없는. 자, 이래 증거인멸에도 이제 협조를 했던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걸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무리한 어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군인들하고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어떤 정보가 새어 나간다든지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기능을 자신의 최측근인 집사 같은 사람과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최측근 후배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인해서 움직여냈던, 그래서 그나마 좀 보안 위주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민주당한테는 이미 아마 이 보안이 지금 흘러간 것 같은데 그동안 보면 이게 좀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12월 3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식 라인보다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보안은 지켜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론이지만 저 양모 씨가 김용현 전 장관의 집사고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김용현 전 장관 소대장 시절부터 그러니까 위관급일 때부터 지금 별 4개 뭐 그러니까 국방장관까지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쭉 지켜봤던 측근 중에 측근,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공수처가 불러서 조사를 했다. 예. 네, 노 전 사령관이 아까 이제 승기를 미끼로 해가지고 별대로 움직였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었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조직화된 실제 김용현 장관과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승진을 미끼로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고요.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적인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일탈이고 그렇죠.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의 이름을 팔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명태균 씨가 전과가 있는데 사기 전과가 바로 그 전과입니다. 본인이 창원시장과 가깝다고 하면서 창원시에 있는 공무원한테 승진을 원하지 내가 가까우니까 승진에 도움을 줄게 하면서 3천만 원과 골프백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은 사기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 전 사령관이 본인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또는 옛날 후배들에게 승진을 미끼로 본인의 사람을 모았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모의관계 김용현 전 장관하고 모의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기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하나회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회 같은 경우는요. 이거 조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햄버거 가게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봤자 5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 이걸 조직적으로 그려가지고 회장, 부회장, 간사, 전국 점조직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알겠습니다. 있느냐. 조직도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같은 그런 군 사조직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빠르다. 그런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 뭐 민주당 주장처럼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지 아닌지 없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글쎄요. 일단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 민간인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최측근 민간인 이 민간인 2명이 핵심 인물로 떠오른 건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햄버거집 계엄 회동의 4인방 중에 한 명인 A 대령이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놓고 이제 해석하시는 부분이고 현재 군내 사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햄버거집 계엄 모의 4인방 중에 한 명인 A 대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군대 지휘관으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 국민께 사과한다. 알고 있는 사실, 모든 사실을 진술한다. 본인이 아예 변호사 통해서 이런 입장을 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김용현 장관이 어떤 노상원 전 그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의 가까운 면을 보이지 않았다면 저런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 선관위 직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출근 체크를 하고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제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을 어떤 형태로든 강제적으로라도 어느 곳 한 곳에 모이게 만들고 거기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자료들을 빼오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물론 군대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행동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중요한 건 선관위의 명단을 확보하고 강압적 수사를 이용한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선관위를 통해서 그 압수수색, 서버 압수수색이나 뭐 서버를 탈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불법 선거가 있다는 걸 증명해 내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정부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또 구인들을 통해서 실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A 대령이 특히 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오늘 민주당의 군 출신 의원인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그 모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케이블 타이입니다. 사람들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 12월 3일 HID가 포함된 정보사 요원 38명을 모아놓고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선관위 직원 30명의 팔과 다리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항하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앞이 안 보이는 복면까지 씌워서 비완 문소고에 감금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선관위 실무자들이 겪었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의혹 제기했던 걸 그 햄버거 계엄 모의 회동의 4인방 중에 한 명이 시인을 한 셈인데요. 최 교수님 여기 보면 판교에 있던 북파 공작부대 특수부대의 첫 번째 임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을 납치하고 구금하고 아까 이제 김병주 의원이 실제로 들고 나왔던 그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벙커에 들어가 지침했다.
이 부분을 지금 그 핵심 인물들이 좀 인정한 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좀 구금해서 그 직원들을 하여금 어떤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강제로 그런 얘기를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불법 선거가 있다는 거를 그들로 하여금 뭐 인정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HID 요원이라면 최정예 요원들이고 북파 공작원이라고 하니까 신분을 속이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관위 직원들이 무슨 군인들도 아닌데 HID 직원 대원들을 통해서 그걸 구금하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했다니까 너무 놀랍고요. 이 정도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불신도 많았던 것 같고 실제 보면요, 이 변호사가 공개한 아까 그 대령의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선관위 명단을 정리를 했고요. 그 대령이 정보사 인원 배치 및 차량 편성까지 했어요. 그리고 강압적 수단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을 이동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다고 하는 건 실행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실행됐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결국 선관위를 주 타겟으로 했던 이번 계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불법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국회를 어쩌면 또 완전히 그냥 해체시키고 그리고 새로 총선을 치르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어느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케이블 타이로 저거 물론 뭐 해보신 분들도 없겠지만 실제로 저거 아예 뺄 수가 없거든요. 그걸로 30명을 체포한 다음에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햄버거 계엄 해동의 핵심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을 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금 조사 과정에서 했던 말도 좀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계획대로 밤 10시에 계엄이 선포가 됐다면 본인이 원했던 선관위 서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D타임은 12월 3일 오후 10시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들이 실행이 됐었는데 그 계획이 첫 번째로 어긋난 게 바로 한덕수 지금 대행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 아마 8시가 조금 넘어서 윤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을 불러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대행이 이걸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한 30분 정도 이상을 설득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이거 국무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합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장관들의 정족수가 차지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들이 또 반발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늦어졌어요.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KBS 등 방송국에 원래 알려진 타임은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안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김용현 장관 자체는 이거 조금만 더 늦게 일하면 이거 다 계획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대통령이 얼굴도 벌겋게 상기돼 있으면서 굉장히 조급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왜냐? 시간적으로 사실은 딱 D타임을 10시에 맞춰놨는데 그거 맞춰서 지금 수방사 요원들하고 지금 HID 요원들을 딱 대기시켜놨는데 문제는 그게 늦어지면서 출동 시간이 늦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헬기도 출발이 늦어졌어요. 국회 오는 헬기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서버 자체도 확보하지 못했고 국회가 뚫려버리니까 국회에서 한 1시가 조금 넘었나요? 그때 해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서 실제로 들어갔던 당시에 정보사 요원들이 그 서버를 뜯어 나와서 제3의 장소에서 풀려고 했는데 그냥 사진만 찍고 나와서 결국 못했거든요. 바로 그러한 이 일련의 시간들이 그나마 이번에 이 12.3 계엄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순간에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다시 되짚어보면 제가 한번 다시 상기를 시켜보면 이런 거였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리고 정진석 실장도 말렸고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브리핑 룸 가는 도중까지 말렸다. 그래서 어쨌든 윤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체가 됐고 그럼 이 얘기라면 국회에 진입한 것보다 부정선거 의혹의 선관위가 이번 계엄 사태 진짜 목적이다. 이걸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던 선관위 서버 확보할 수 있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거를 인정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계엄의 주 타겟은 바로 중앙선관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앙선관위 주변에 군 병력들을 이미 배치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출동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리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이 계엄에 대한 발표 선언이 있었고 예. 계엄이 11시부로 발동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늦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늦게 이제 이 중앙선관위 들어갔고 실제 일부 또 이 군 요원들이 이거 지금 하면 불법이다라고 해서 뭐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군인들이 이거 들어갈 경우에 불법이 있다.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중앙선관위에 들어간다는 게 계엄을 틀어줬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러면서 좀 그렇죠. 시간을 지연했다고 바로 그랬잖아요. 시간을 지연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저 사진만 찍고 예. 지금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정선거 또 이거 이 옹호하시는 분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저 때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처에서 풀고 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가서 그거 다 깔 거다. 기다리십시오. 공개한다. 그거 예.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게 가짜 뉴스로 또 이걸 저 무지몽매한 이런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전혀 반출된 게 없고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에는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 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계획대로 10시에 계엄이 선포됐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계엄의 설계자의 말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 이준우 의원님. 네. 이 얘기도 있어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가 새는 것 같다. 이게 앞서 만나봤던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최측근 양모 씨처럼 민간인들이 그래서 미리 좀 작업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계엄을 앞당겼다는 추론과 추측 보도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최소 2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고 또 실제로 저런 작전을 하다 보면요. 군에서도 아무리 자기와 믿을 수 있는 요직이라 하지만 또 그 믿을 수 있는 동료라든가 부하 장성이 또 주변과 논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행보입니다.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알려져 있고 또 선관위 서버 탈취하는 저 작전도 이제 본인이 수립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계엄 관련된 TF까지 구성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 TF라는 게 이제 본인처럼 육사 출신들로 구성을 하고 또 특정 고향, 그러니까 영남 출신들이죠. 그런 영남 출신 군인들로 좀 구성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영관급 이상으로 소장급 이상, 그러니까 즉 별 하나 이상으로 TF를 만들어서 계엄 관련 TF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가 세워 나간다. 해서 급하게 실시하다 보니까는 미처 TF로 구성을 다 하지 못했다. 그런 것까지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이거 다 수사당국의 중요한 수사 대상이고 조금씩 이제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그 수사당국도 퍼즐도 조금씩 뭐 맞춰 가겠죠.